혹시 살면서 먹어본 치킨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너무 비싸져서 한 번 주문하기도 어려워진 치킨. 그래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주문하면 솔직히 맛 하나는 믿고 먹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에 아마 유일하게 여기서만 치즈가루를 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시즈닝이라는 게 아예 문화가 돼서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신호등 치킨 같은 특이한 메뉴가 나오기도 했고요. CGV에선 시즈닝 팝콘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죠. 이렇게 당시엔 정말 혁신적이었던 브랜드 네네치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네치킨 드시거나 광고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광고는 봤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몇 년 동안 네네치킨 매장이 줄었습니다. 메이저 치킨 브랜드 중에선 유일하게 매출이며 매장이며 줄었어요. 다른 친구들 앞서 나갈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또 안 보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들 집에서도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텐데 초록 색깔 존재감 상당한 이니스프리요. 갑자기 치킨 얘기하다가 무슨 이니스프리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치킨과 이니스프리 이 두 브랜드가 은근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다가 어느 순간 눈에 안 보이는가 하면요, 그 이유가 거대 자본 기업에서 직접 한 어떤 선택이 잘못된 거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대기업이 단순히 전략 실패로 잘못되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 오늘 주제는 2010년대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무너진 네네치킨과 이니스프리입니다. 네네치킨, 전국 1,100여 개가 넘는 가맹점, 유재석이라는 완벽한 모델, 그리고 피자용 박스를 도입하는가 하면 스노잉 치킨 같은 메뉴 혁신까지. 이땐 한창 전화로 주문할 때인데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 이거 따라 부르다가 전화 받으시면 민망해지기도 하고요. 이때까진 이게 최대 단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 맛보다 정치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경기 서부지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일베 합성 이미지가 그대로 올라갔고 순식간에 퍼졌죠. 뭐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논란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BBQ에서 독립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우던 BHC, 뿌링클 치킨으로 이 시즈닝 치킨의 계보를 이었죠. 그런데 이 뿌링클을 보고 배 아팠던 네네치킨이 소송을 겁니다. BHC가 가루 소스를 따라했다면서요.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패소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100% 똑같은 게 아니라면 뭐 하나 함량만 조금 바꿔도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BHC는 오히려 쭉쭉 커나가고 네네치킨은 또 한 번 이미지에 금이 갑니다. 동시에 이때부터 네네치킨 품질 관련 이슈도 터져요. 네네치킨 순살이 이 닭가슴살 비중이 높은 편인데 유독 다른 브랜드 닭가슴살보다 퍽퍽한 데다 매장에는 바퀴벌레가 살고 치킨과 치킨무에서도 벌레가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이때부터 BHC가 기존 네네치킨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데요. BHC 광고가 본격적으로 많아졌던 것도 이때쯤이죠. 그런데 여기서 네네치킨이 황당한 전략을 펼칩니다. 봉구스 밥버거를 인수한다는 발표였어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보자면 둘 다 색깔도 노란색에 밥버거도 뭐 버거니까 패스트푸드 브랜드끼리 합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봉구스 밥버거 인식이 최악이었거든요. 청년 창업의 신화라고 불리던 브랜드였는데 그 청년 오세린 대표가 2015년 약물 투약 혐의로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 브랜드가 더 흔들리는 브랜드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봉구스는 봉구스대로 업계 평균 폐점률의 2배를 웃도는 10%대를 기록하고요. 네네치킨은 2019년 기준 1,200개에 달했던 가맹점이 2024년 기준 950개로 주요 치킨 브랜드 중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 어떻게 보면 네네치킨보다 더 충격적인 몰락인데요. 이야기는 중국으로 갑니다. 2012년 중국 상하이 난징시로 이니스프리 1호점이 열리면서 오픈 일주일 만에 1억 매출을 달성합니다. 당시 모델이 이민호였는데 당시 중국에서 인기가 절정이었거든요. 이 기세로 거의 매년 매장을 100개 넘게 늘려나갑니다. 여기 당시 이야기를 다루는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이니스프리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었다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35%에 달했다니까 중국에서 매출만 3천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7년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이때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인 보복을 시작했고 중국 내 한국 브랜드가 줄줄이 퇴출당하기 시작하죠. 특히 한한령이라고 이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한류 콘텐츠나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 노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중국의 뷰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새 판으로 짜이고 있었거든요.
중국 내 소비자들은 아예 명품이 아니라면 중국산 가성비 브랜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간 가격대의 브랜드는 외면당했는데 이니스프리가 딱 마침 그 애매한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 내에 고어차오라고 하는 이 문화를 뜻하는 고어에 유행을 뜻하는 차오류를 합친 애국 소비 열풍이 생깁니다. 우리가 소위 MZ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에선 지우호우, 링링호우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신선한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중국 특유의 그 저렴한 가격과 동시에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품질까지 좋아졌거든요.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엔 전 세계 브랜드의 공장들이 중국에 모여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라벨만 바꿔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니스프리는 중국 내에서도 추락하고 사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국내 매출도 쭉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니스프리의 선택은 리브랜딩이었습니다. 아마 최근 이니스프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먼저 로고, 기존엔 자연주의 브랜드답게 나뭇잎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느낌의 서치였는데요. 갑자기 고딕체가 넣어버립니다. 이런 폰트를 두고 산세리프라고 하는데 글씨에 삐침이 없는 채를 뜻해요. 그리고 이 산세리프의 특징이 인상이 강하고 직설적인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이 바뀐 이니스프리는 뭔가 말 걸기도 어렵고 차가운 느낌에 피부 친화적이라는 느낌도 조금 덜 드는 것 같기도 하죠. 기존 고객들이 보기에는 느낌이 너무 달라져서 거부감이 들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기존 고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규 소비자들이 보기에도요, 트렌드에 좀 늦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유행 지난 유행어 쓰려고 하는 중년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산세리프가 한창 유행했던 이유 중에 2015년 에디슬리먼이 생로랑에서 로고를 바꾸고 나서요,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변화했던 스트릿 문화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기업들은 항상 유행을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리브랜딩했던 2023년에는 이미 끝물이었던 거죠. 심지어 버버리는 다니엘리가 들어오면서 옛날 로고로 다시 복각하고 세리프체로 회귀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동시에 유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이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전국 9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진 로드샵 중심 브랜드였는데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거든요. 본사가 잘 돼야 점주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설득력도 딱히 없었고 그야말로 통보식 입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매출도 쭉쭉 줄었어요. 사드 직전에 2016년에 영업이익만 1,900대였는데 2024년에는 매출이 2천억 수준에 영업이익은 고작 16억이었습니다. 매장 수도 반토막 났고요. 이렇게 내리막을 달렸던 두 브랜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무너진 걸까요? 의외로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올라가 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네치킨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연 유느님이었습니다. 원래 둘의 관계가 나름 인연이 깊거든요. 과거 현철호 회장이 네네치킨을 창업하기 전에요,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에서 그 일할 당시 상사가 유재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한 후에 회장이 조심스럽게 광고 모델을 부탁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뒤에 아들 명성에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수락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10년가량 유재석은 네네치킨의 얼굴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야 뉴이스트, 세븐틴 등 새로운 모델로 교체됐고 브랜드의 이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죠. 그러다 2025년 최근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순간 다시 유재석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이미지 회복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치킨의 또 다른 모습, 최근엔 국내보다 해외에서 나름 선방 중인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캐나다, 중동까지 총 9개국 15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2023년에는 뉴질랜드까지 진출했었거든요. 이 현지화 전략이 꽤 잘 먹힙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100만 불 수출의 탑도 받을 정도였죠. 이니스프리도 비슷해요.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북미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2024년 1분기 미국 매출만 보면요, 전년 대비 62.9% 성장,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의 비중이 44%를 넘고 연간 4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 인수가 있었지만 이니스프리 역시 북미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고요. 특히 세포라와 아마존을 통해서 입지를 넓히고 있고 미국 현지에선 나름 경쟁력 있는 중저가 자연주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차피 로드샵이라는 이 자체 플랫폼을 없앤다면 제품력으로 더 큰 시장을 노려본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아예 이니스프리라는 선입견이 없는 새로운 시장이 경쟁력 있다고 느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내는 여전히 숙제
숙제입니다. 올리브영 입점으로 인한 점주들의 고통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요즘엔 다이소와 무신사 뷰티가 올리브영에 이어서 제2의 플랫폼이 되면서 이니스프리 입지는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갈피가 안 잡히는 건 내내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재석하다라고 시즈닝을 재해석한다는 메시지를 메인으로 가져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즈닝 치킨은 지금 뿌링클이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뿌링클 한 마리 가격은 21,000원인데 스노잉은 26,000원인 상황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겠고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내치킨은 확실한 차별성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꾸준히 국내산 닭을 내세우고 있는데 차라리 브라질산 닭으로 바꾸면서 가성비 브랜드로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겠고요. 아니라면 품질에서 압도적인 맛 또는 이 과거 스노잉처럼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해야겠죠. 그러면 혁신적인 제품 어디서 뚝딱 나오냐? 사실 세상에 나올 만한 제품은 이미 다 나온 상태죠. 그래서 내내라는 브랜드 이름을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지금 치킨 브랜드들 굽네나 프라닭 말고는 딱히 브랜드 이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경쟁력이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면 네네 대답하는 거죠. 옛날 꼭보면도 그렇고 지금 짜파구리도 그렇고 소비자들은 무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회를 만들거나 소비자 참여형으로 해서 메뉴 개발을 함께하는 네네 1등만 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컨셉으로 마케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이니스프리는 오프라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차라리 올리브영에서 몸집을 불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들을 아모레퍼시픽 소속으로 꽉 채우는 거죠. 굳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 기존 점주들에겐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랜드도 갈피를 잃곤 합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만큼 그만큼 빠르게 식기도 해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 다시 증명해낼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내내치킨도 이니스프리도 암흑기를 겪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낸 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내내치킨과 이니스프리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타개하면 좋을지 의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많은 공부가 되니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오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스튜디오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